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 아침 미국 증시 시황방송입니다. 오늘 제목은 건드라이크 채권왕이죠. 더블라인의 CEO. 펀드 운영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수조 달러에 달하는 더블라인, 그리고 더블라인을 대표하는 건드라크. 그가 어제 장을 마치고 매도 포지션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건드라크의 매도 포지션, 시장 하락을 불러올까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3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122.43포인트, 무려 1.4% 하락했습니다. 즉 다우지수나 S&P 500 인덱스는 거의 약보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나스닥 지수는 그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하락한 것이죠. 한마디로 나스닥이 오늘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어제 장 초반,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는 200포인트 넘게 다우지수 기준이죠. 상승을 불러왔지만 나스닥의 대형주들이 하락하면서 장 전체가 하락 마무리됐습니다. 골드 약간 빠졌고 오늘도 역시 WTI 기준 국제 원유 가격 널뛰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종가는 거의 떨어지지 않았지만 장중에는 또 5% 이상 하락하면서 6월 선물 만기 그를 미리 롤오버 시키는 그런 흐름도 보였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는 약간 빠졌습니다. 장중에 좋은 뉴스도 오늘 시장에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자료를 가져왔는데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번에 1인당 1200달러,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5000달러를 지급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 토마스 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한 달에 얼마씩 현금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 상당한 호재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국 신문이라 그런가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약주가 좀 많이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소매 관련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은행주도 좀 올랐고요. 이 얘기는 미국의 주요 주 정부에서 락다운 해제를 계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활동 기대감, 경제활동이 시작되면 그동안 가장 많이 하락한 카지노, 그 다음에 옷갭이나 백화점 등등 이 소매 매출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건드라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건드라크가 뜬금없이 자신의 매도 포지션을 CNBC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사실 건드라크의 매도 포지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일단 그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겁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고 있습니다. 혹자는 자신이 매도를 쳐놓고 포지션을 공개하면서 시장의 세력들이 하락 포지션으로 따라오게 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드라크의 속마음을 직접 들어가 볼 수 없으니 알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는 왜 건드라크가 매주 포지션을 그렇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NBC에 인터뷰했던 것을 다른 곳에서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드라크 스탁 마켓 더블 바텀, 즉 3월 쌍바닥, 지난번에 3월 23일이 바닥을 치고 현재 한 달 동안 올라왔잖아요. 근데 건드라크는 3월달 쌍바닥을 확인하러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빠지는 겁니까? 한 20%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건드라크는 상당한 수준만큼 미국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라면서 베팅을 했다고 그랬고요. 그 안에 CNBC 기사 내용을 좀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S&P 500 인덱스 2863포인트에서 자신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활동 재개 후에
상당한 숫자의 실업자들이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겠지만 아직 셧다운의 폐해를 볼 수 있는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에 상당히 많다. 또한 두 번째 감염 위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건드라크는 S&P 500 인덱스 2863포인트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우연의 일치겠지요. 정말 웃기는 건 오늘 S&P 500 인덱스가 2863포인트로 마감을 한 거예요. 차트 공부를 굳이 안 했더라도 차트를 보시면 딱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S&P 500 인덱스 저 지점에서 반등하지 못하면 바로 떨어져도 아무 말 못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건드라크가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고 말한 그 지수 2863포인트라는 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정말 이제 사람들은 그 우연이 너무나 정교하기 때문에 겁을 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건드라크는 잘 나가는 미국 증시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는지 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건드라크한테 전화를 했거나 메일을 보낸 건 아니고요. 그냥 시장에 흐르는 시장 주변의 지표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CNBC 인터뷰 내용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건드라크는 LQD에 상당한 버블이 있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LQD가 뭐냐면 시장에서 투자 적격, 그러니까 BBB 플러스 이상이겠죠. 투자 적격 채권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QD가 지난번 페드의 정크 본도까지 매입하는 페드의 공격적인 시장 개입 때문에 이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했고 반대로 채권 수익률 LQD는 갑자기 올랐죠.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LQD가 올라가다가 수익률 고점 위에서 바로 밑에서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 반대로 밑에 SPX 보이시죠? SPX는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오르더라. 이런 것 때문에 건드라크도 하락 포지션을 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에서 LQD에 상당한 버블이 있다고 실제로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자주 나오죠. 이런 뉴스. S&P 500 PE 레이시오, 즉 밸류에이션을 보면 상당히 고평가다. 이런 뉴스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S&P 500 PE 레이시오를 보니까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온 블룸버그입니다. 죄송합니다. 블룸버그의 소스를 가지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 기사를 내었던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S&P 500 인덱스의 포워드, 그러니까 올해 1년 예상 순이익 대비 PE 주가 수익 비율을 보니까 22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2가 어느 정도냐? 지난 2000년 닷컴 버블의 26, 그 수준 이후에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가는 계속 올랐는데 순이익 예상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평가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죠. 거기에 건드라크가 또 주목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맨 위에가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 조그만 주식들, 두 번째가 S&P 500, 세 번째가 나스닥 100 인덱스입니다. 즉 현재 일주일간 시장에서 보면 쩌리 주식이라고 하죠. 스몰캡이 가장 많이 8.4% 올랐고요. S&P 500은 3.3%, 나스닥 100, 나스닥의 상위 100 종목은 1.6%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쩌리 주식이 저렇게 테마주 형태로 돌면 그게 항상 주식 상승의 끝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건드라크가 저걸 본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반대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죠. 미국 증시 고평가가 돼 있긴 하지만 고평가가 전체 주식이 고평가된 게 아니라 빅테크 5 주식만 버블이다.
실제로 고점 대비 미국의 은행주들은 아직도 35% 정도 하락하에 있거든요. 은행주가 35%, 마이너스 35%인데 어떻게 미국 증시 전체를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고평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고평가를 이끈 것은 빅테크 5 주식이고 빅테크 5만 버블이 있다. 즉 고평가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빅테크 5에 집콕 5라고 해서 이제 빅테크 5 플러스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즉 집안에다 있다 보니까 계속 데이터,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번 상승은 지금까지 최근 한 달 동안의 미국 증시의 급반등은 빅테크 5 플러스 집콕 5 주식이 이끌었기 때문에 고평가는 저들 주식에만 있고 결국 하락은 저런 집콕 5 주식이 떨어지면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고평가는 아니지만 떨어질 주식들은 빅테크 그 다음에 집콕 5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실제로 빅테크 5가 얼마나 올랐냐를 보면 이 빅5 주식들 2000년의 빅5는 마이크로소프트, GE, 시스코, 인텔, 월마트 이 5개 종목이었어요. 이게 전체 지금 현재 보시는 그림이 시가총액의 약 19%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이미 빅5,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 5개 주식이 시총의 2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빅테크 5가 미국 증시의 반등을 강하게 일으켰고 실제로 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흐름을 보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집콕 5 플러스 그러니까 즉 빵에 넷플릭스를 더한 주식들만 시장 상승을 일으켰고 S&P 500이나 러셀 2000 인덱스를 보면 아직도 연초보다 많이 떨어졌죠. 즉 최근의 상승은 오로지 빅테크 5 플러스 즉 집콕 5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빠진다면 저들 주식들만 빠져야 된다. 절대 버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실제로 오늘 새벽에 보시면 테슬라는 여기다 좀 끼긴 그렇지만 제 CNBC 위시리스트에 있는 주식들인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들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들 주식들은 이제 내일부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즉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고평가기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적 발표에 대한 이제 좀 기대 반 두려운 반인데 1분기 실적 누구나 안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2분기 가이던스에서도 얼마나 실적이 나빠질지 사람들이 그걸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건드라크라는 미국 증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이 분이 매도 포지션을 그냥 공개했으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랄 수 있죠. 실제로 증시 지표도 헷갈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왼쪽은 XLE, 즉 에너지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죠. XL이고요. 오른쪽은 WTI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그림처럼 오른쪽 WTI는 완전히 하락하죠. 최근에 반등을 했지만 계속 또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XL은 나는 모르겠다. 그냥 오른다. 실제로 옥시, 엑슨모빌 등 오늘도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오늘도 빠지든 말든 에너지 기업 주식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거, 왼쪽은 골드 주식, 즉 금광회사들을 모아놓은 ETF, 지수입니다. ETF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XAU라는 금광지수입니다. 금광회사들 지수. 보시는 그림처럼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다시 올라갈 딱 분위기 잡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 골드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반등도 했지만 오늘도 좀 빠졌죠. 즉 다른 모습이에요. 오일이 하락하지만 XLED가 올라가고 골드가 하락하고 하락 조정하는 모습이지만 골드 회사들에 보이면 XLE는 그건 난 모르겠어 라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증시 핵심은 또 달러화 인덱스죠.
최근에 달러와 인덱스 하락, 100일을 찍고 하락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하락을 멈추고 정중동하고 있어요. 마치 나 더 이상 못 내려가. 좀 더 상황을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결국 이런 것, 특히 왜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추정을 해봐야 증시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라크의 영향력과 그 다음에 특히 골드와 XAU 이 다이버전스를 합쳤을 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무엇이죠? 예, FOMC입니다. FOMC, FOMC입니다. 이미 어젯밤부터 FOMC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목요일 새벽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시장이 겁을 낼 수도 있고 기대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왜?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즉 페드 의장이나 FOMC에서 제로금리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최근에 채권 매입을 많이 줄였잖아요. 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을 어떻게 반응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에 앞서 골드만삭스는 어제 이번 FOMC에서 페드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즉 이거 중요한 얘기죠. 이미 골드만삭스 AIA는 2023년 전에는 제로금리다 라는 변수를 넣어놨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일 새벽에 페드 의장이나 FOMC에서 조만간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왜? 주식시장 갑자기 급등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금 가격과 XAU만 보면 상당 기간 제로금리 유지로 시장을 안심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광주가 더 올라가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반대로 금은 혹시 그 얘기 안 나올지도 그런 얘기 나와서 시장 하락할 수도 있어. 왜? 갑자기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면 금 가격은 바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금 가격이 최근에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 이렇게 하락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런데 만약에 내일 새벽에 FOMC 결과 골드만삭스가 원하는 대로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그 뉴스에 의해서 시장이 다시 올라갈까요? 그게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시장이 환호하는 호재와 함께 항상 단기 하락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혹시 건드라크도 그걸 미리 예상하고 2863포인트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은 것은 아닌지 이제 우리 시장도 결국은 내일 새벽 FOMC 결과에 그대로 연동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즉 오늘 내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 조심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요일 아니군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화요일인가요 오늘? 헷갈립니다. 아무튼 금요일 시장 브리핑에서 뵈야 되는데요. 우리 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FOMC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결과를 보고 방송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환율 우대 100% 이베스트 투자증권